얘들아, 이거 아마 시험 전에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온라인 클래스 수업 영상일 것 같아. 우선 우리 여기 행복론 배웠었잖아, 얘들아. 여기서 이쪽에 페이지 25쪽에 서양의 행복론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하지 않았으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6반부터 8반까지 상관없는데 1반부터 5반까지는 선생님이 프린트 7페이지에 저항권이랑 시민 불복종권 비교해서 표로 칠판 필기 해준 게 있거든. 얘들아, 이거 공부하지 않아도 돼. 뒷반은 어차피 수업하지 않은 거니까 상관없고, 앞반은 프린트 7페이지에 적어준 거 저항권이랑 시민 불복종권 비교하는 표 공부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우리 이제 여러분 어려워했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재판의 종류가 5가지 있었잖아. 얘들아, 이거 프린트 5페이지랑 교과서 116페이지부터 127페이지 같이 보면 된다. 요거 프린트 5페이지는 4단원의 5페이지야. 이거 같이 보면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5가지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위헌 법률 심판, 그리고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이렇게 5가지였고, 헌법소원 심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에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의 이런 재판의 종류 중에서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우선 교과서 아니고 얘들 미안해. 프린트 5페이지에 보면은 인권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 이렇게 돼서 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우선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온라인 클래스로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뭐 재판의 전제가 된다.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의 뭐 조건은 몇 가지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공부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에 나와서 등교 수업 때 교실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표는 아니고 이거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려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선 해당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자. 얘들아, 이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전기통신사업법 이게 몇 조였지? 42조인가? 뭐 전기통신사업법 42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얘들아.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42조를 위반을 했다고 해서 이제 기소가 된 거야. 그래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했는데 1심이 유죄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야. 감옥에 가거나 이 사람 어쨌든 전과자가 됐잖아.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봤다. 자기가 이제 한 행동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42조를 위반했다고 해서 기소가 된 거야. 근데 이 법률 자체가 위헌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법률이 위헌이라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잠시만. 이 법률 자체가 만약에 위헌이야.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이 된다?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고, 이게 그대로 이제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면 이제 그대로 재판이 진행이 되겠지, 얘들아. 합헌이면은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될 거야. 뭐 이 2심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 또 못 받아들이면 뭐 3심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너네가 이제 갑이라고 생각을 해봐.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아서 내가 지금 범죄자도 됐고 감옥도 가야 돼.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적용된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42조가 아무리 생각해도 위헌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위헌이면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고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걸 무죄를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얘들아 이제 갑이 생각을 해보겠지. 이대로 내가 가만히 있고 2심 3심을 해서 결국에 유죄가 될 건지 아니면은 이걸 위헌인 걸 밝혀서 내가 무죄를 받을지에 대해서 갑이 이제 생각을 해볼 거야.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이제 이거 하면 세 번째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야. 그래서 이러한 상황 자체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야. 근데 재판을 하다가 그 재판에 적용되는 이 법률이 이제 위헌인지에 따라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즉 이게 위헌이면 무죄고 합헌이면 그대로 진행돼서 유죄가 나오겠지 얘들아 아마도. 그래서 이런 경우를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6글자로 줄이면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전제성을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했었는데 요건 그냥 듣고 말아 얘들아. 구체적인 사건이 우선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에 적용이 되는 것이어야 하며 세 번째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을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이 3가지를 전부 다 충족했을 때 재판의 전제성을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여기 밑에 선생님이 여기 적은 요 과정을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판의 전제성에 조건을 다 갖췄고 즉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먼저 우리 이 당사자 갑보다는 법원이 더 똑똑할 거잖아 얘들아.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법원이 먼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직권이 무슨 의미냐면 직무상의 권한이야. 그러니까 법원이 직무상의 권한으로 법원이 생각할 때 이게 위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하는 거야. 근데 법원이 아무리 봐도 이건 위헌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이 당사자 갑이라면 지금 위헌인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안 해준다고 그냥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럴 경우에 이제 갑이 이걸 안 해줘. 그렇게 되면 당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이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하는 거 해줘. 이거를 제발 신청을 해줘. 라고 이제 당사자가 법원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은 2가지 입장이 있어.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법원이 그래?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위헌일 수도 있는 것 같아.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법원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 나 이거 신청해줘 그랬는데 싫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우리가 봤을 때 위헌이 아닌 것 같아. 싫어.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즉 법원이 이 당사자의 이런 신청을 기각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은 이 당사자 가만히 있겠니 얘들아? 가만히 있지 않지. 이 당사자는 어디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법이 내가 이제 무슨 행동을 했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그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같이 한번 봐보자 얘들아.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는 건 뭐야?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잖아. 이건 누가 할 수 있냐면 무조건 법원만 할 수 있어. 그래서 법원이 어디에?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누가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법원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대. 누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여기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다가 기각을 당한 당사자가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당사자가 아니야 얘들아.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당사자만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 여러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배웠잖아요 얘들아. 근데 우리 헌법소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어. 우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앞에서 봤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한번 보도록 하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 나와 있는 헌법소원, 즉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를 구제해 주도록 청구하는 거, 이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법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당사자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런 질문을 선생님 받았던 적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여기 갔다 오는 거야. 법원에 그러니까 법률이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서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다가 기각을 당했어. 이럴 때 당사자가 하는 건 요런 말이 나오면 요거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요걸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생님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었어. 친구 하나가 어디에 보면은 청소년 아니고 어디에 보면은 연소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35시간이고 어디에 보면은 40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그 친구의 답변에 대해서 그 친구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얘들아 근로기준법 선생님이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근로기준법 보면은 근로기준법 제69조의 근로시간을 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 이 사람들을 연소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은 얘들아 근로시간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일에 7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건 딱 35시간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뒤에 다만 한번 보자.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몇 시간? 1시간 더 가능하고 일주에 5시간 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참고서에서 봤던 35시간과 40시간은 이걸 말한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원칙은 1일 7시간 일주에 35시간이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맥시멈 1일 8시간
1일 8시간, 그 다음에 일주에 4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시간이 더 추가될 수 있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35시간도 맞고 40시간도 맞아. 그래서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붙어 있는지 에 따라서 35시간과 40시간 둘 다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선생님이 중간고사 전까지 올려주는 건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공부하고 와서 우리 시험 직전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등교하고 각 반마다 1시간 이상의 수업이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1시간씩 들었을 거야. 1시간씩 들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모르는 내용은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께 이제 얼굴을 보고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